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TV입니다. 제가 요즘 시리즈로 해서 각자 일간별로 해서 간단하게 쉽게 그 사람들이 태어난 생일을 가지고 사주의 기운 또 운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간, 그러니까 양간과 음간이 있는데 갑일간, 그리고 병일간, 무일간, 그리고 경금일간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임수일에 태어나신 분, 임수일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임일날 태어나신 분들은 재미삼아 봐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형태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컴퓨터로 쳐서 문서 파일로 해서 올리는 자료가 있고요. 직접 칠판에 쓰면서 하는 자료가 있는데, 칠판에 쓰면서 하는 자료는 좀 잘 안 보인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문서 파일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칠판에 또 써가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따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임수일에 태어나신 분들 과연 어떠한 그 기운과 운세 그리고 또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몇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뭐냐면, 사주라는 게 그 태어난 날 그 사주 팔자 8글자만 가지고 모든 게 운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또 태어난 날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름이라든지 자기가 태어난 환경, 관상, 또 살고 있는 집의 터의 기운,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보시되,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난 날의 일간의 특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는 간단하게 연월 일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일에 임자라고 써 있는데, 이 임이 내가 태어난 날 나의 기운이고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임자일이라는 것은 나의 생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월이라는 것은 몇 월,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며칠, 그리고 왼쪽에 맨 마지막에 시간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난 날에 일주라고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일간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중심은 태어난 생일이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엔 대운과 세운이 있고요. 대운은 5, 15, 25, 3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10년 단위로 커다란 기운이 바뀌고, 세운이라는 것은 올해, 내년, 후년, 뭐 작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매년 1년마다 오는 운입니다. 23년 개미년, 24 갑진년, 25 뭐 을사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 태어난 날의 생일 연월 일시와 함께 오른쪽에 있는 대운과 세운 그리고 월운, 이러한 기운이 어떻게 나한테 작용과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그 운의 흐름 희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태어난 날의 사주팔자도 중요하지만, 이 대운과 세운, 월운, 또 그날의 당일진 이런 게 어떻게 나한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은 임자 써있지만 임일날 임수의 기운입니다. 태어나신 분들의 간단한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천간 10개, 지지 1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간에도 양천간이 있고 음천간이 있습니다. 지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은 임수는 수의 기운은 원래 음의 기운으로 보지만, 또 임수는 그 중에서도 양수로 봅니다. 개수는 음수로 보죠. 그래서 이 모든 사주는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난 날의 기운이 음간이든 양간이든. 자, 이 6개 기운은 지지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 6개의 기운, 임일간 중에서 6개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임인일에 태어나신 분이 있고, 임진일에 태어나신 분, 그리고 임오, 임신, 임술, 임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지는 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축이며 진사오며 이렇게 시작되지만, 일단 또 기본적으로 그 해 당해 연도의 기운은 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묘진 사오미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인이 입춘을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먼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아래 보면 지장간이라는 게 있는데, 지장간은 이 인이나 진이나 오 밑에 보면 지장간이라 그래서 세 개의 기운이 보통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간은 지지 속에 숨어 있는 천간의 기운이다. 그래서 지장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사주의 기운에 만약에 이 나머지 이 태어난 날의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7글자에 만약에 내가 어떤 십신이나 육친이라고 하는데 뭐 재물복이나 배우자 운이나 자식복 아니면 여러가지 기타 운들이 있는데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지장간에 있으면 약간의 기운은 약하긴 하지만 뭐 투출은 안 돼서 좀 기운은 약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러한 기운이 지지 속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6개의 기운 중에 보면 지장간을 여러분들께서 필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럼 지장간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인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기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이라는 것은 수의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지에 보면 인이라는 것은 식신입니다. 그렇지만 이 인 속에는 무병갑이라고 해서 편관과 편재, 식신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인일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자기는 수고, 인은 목의 기운인데, 그럼 목의 기운은 배우자 자리에 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배우자 자리는 내가 키우고 아끼고 가꿔 나가는 그런 기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 인 속에는 편관, 편재, 식신이 들었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임인일에 태어난 사람은 굉장히 바지런하고 부지런하면서 뭔가 내가 어떠한 일이라든지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성취를 하려고 하는 성취 욕구가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편관이라는 직업 관련 운이고 편재라는 것은 재물, 돈이잖아요. 그런데 식신은 이 편재를 또 만들어내는 운입니다. 그래서 식신 생재가 되고 또 재물이 만들어지면 그걸 통해서 자기가 명예가 됐던 아니 직업적으로 더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또 재생관 해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목생화, 화생토 이런 기운으로 됩니다. 또 이 편관 자체는 다시 나를 제어하는 기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민일은 만약에 자기가 편재나 편관, 뭐 식신이 다른 사주의 기운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걸 갖고 있고 또 굉장히 바지런하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이고 활동성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아울러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만약에 배우자 운이 안 좋다, 배우자 운이 없는 무관사주, 무제사주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태어난 날이 이민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우자 운은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제나 무관이라고 해서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임진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밑에 진토 역시 늪이나 아니면 진흙탕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축축한 상태죠. 그러다 보면 이 임진일 같은 경우는 괴강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임진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성격적으로 보면 자기 자체 이렇게 보면 절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하면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왜냐면 이 임진의 진은 또 이 임수가 신자진 삼합의 기운으로 했을 때 묘구입니다. 묘구는 자고라고 하는데 일종의 자기 자체의 기운이 일단은 뭐 묘속에 들어간다, 창고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 갖고 그것을 스스로 남들한테 이렇게 쉽게 표출을 한다든지 그러지를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이라든지 걸 잘 나타내지 않고 묵직한 스타일입니다. 과묵하고 묵직한 스타일인데 한편으로는 겁재상관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또 굉장히 사람이 평상시는 묵직하고 과묵하다가도 자기의 성격이나 스타일을 나타낼 때는 또 폭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성격적으로 평상시에는 얌전하고 과묵한 스타일이지만 정말 화가 난다든지 했을 때 폭발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게
합의 기운으로 진토는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게 화기로 바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숨어있는 본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어쨌든 임진왜는 수기 음기가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 혈액순환계 계통,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계통, 또 그 비뇨기 계통, 신장 콩파 다 비뇨기 연관성이 있죠. 이 수기가 굉장히 다른 그 사주 기운에도 강하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수기가 사주에 많다 그러면 물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기가 굉장히 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 건강관리를 좀 신경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모일 같은 경우는 지지에 재성, 편재와 정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기토 정관이 숨어 있긴 하는데, 굉장히 사람이 이모일 같은 경우는 돈 버는 재주, 또 재물부, 남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 운 이런 게 좋습니다. 물론 여성도 정관이 있기 때문에 나쁘다 볼 수가 없고, 또 재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재물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여유가 있고 좀 풍족한 스타일,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다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배우자가 조금 바람을 핀다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안 그렇다면 본인이 끼가 좀 다분하다든지 그러한 성향이 있다. 하지만 바깥에 나간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인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일, 임술일, 임자일이 있습니다. 자, 임신은 뭐냐? 신은 장생지입니다. 임수의 장생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떠한 일간을 생해주는 기운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자기의 사주의 기운이 신강할 때는 문제가 되지만 약간 신약한 사주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배우자 운이 좋다. 배우자로 인해서 어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배우자 자리에 신금이 임수의 장생지이기 때문에 기운도 셀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생해주는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편간을 지장간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절제력도 있고, 또 편인을 밑에 지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머리 이런 게 좋고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연구직이라든지 개발직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관련 뭔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특히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역마의 기운, 지살의 기운을 같이 갖고 있어서 평생 이동과 변동이 많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물 자체는 흐르는 건데 거기에 또 장생으로 가서 받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해외, 외국과도 인연이 있고요. 다른 나라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닌다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산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 음기가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분들도 음양의 조화적인 측면에서는 이럴 때는 이제 건조한 무토나 병화의 기운이 좀 필요하고, 또 간목까지 같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신일 자체는 사주의 일주로 보면 괜찮은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술 백호대살인데 굉장히 사람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지적인 욕구가 또 의외로 강해서 굉장히 지식적으로 잡학다식합니다. 박학다식보다는 잡학이라는 게 여러 분야에 굉장히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성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것은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요. 남한테 또 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남성스러운 그런 면이 있어서 배우자로서는 조금 남편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교회나 천주교 뭐 성당 다니는 것보다는 불교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에 다니는 게 좋고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지적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데 한 가지를 판다고 하면 그쪽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술 자체는 병화는 임수 입장에선 재성이잖아요. 재성이 묘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재물적으로도 이 감추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부자 스타일이다. 겉으로 봤을 땐 돈이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뭔가 돈을 저장하고 저축하고 관리하는 스타일이다. 특히 정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데 그 드러나지 않았던 돈들이 대운이나 세운에 진토가 와서 진술충이 돼 버린다든지 아니면 사주에 진을 갖고 있다든지 했을 때는 감추려고 하더라도 그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갖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으로 돈, 경제적으로 이런 걸 관리적인 측면에서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임자일은 왕지, 제왕을 깔고 있기 때문에 또한 장성살도 깔고 있지 않습니까? 12신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사주입니다. 역시 자존감이라든지 의리 이런 거를 떼놓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의리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냉정하고 냉혹한 면도 갖고 있습니다. 임수 자체도 냉하지만 자수를 깔고 있기 때문에 비경겁제를 같이 갖고 있고, 그래서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고집이 세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게 어떤 때는 자기가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이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임수 자체도 숙이지만 자수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정력적으로 스태미나 이런 게 강하고, 또 어쨌든 남녀 공이 이성을 좋아하는 편이다.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다가 만약에 지지에 좌우묘 도화살기가 있는 게 한두 개가 더 있다 그러면 그런 성향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수 기운이 사주에 많아서 냉하다 했을 때는 건강적으로는 심혈관, 심장 이런 쪽이나 식신까지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당뇨 이런 쪽, 혈압 이런 쪽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비뇨기 이런 쪽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리고 음식은 차갑고 냉한 음식 역시 안 드시는 게 좋다. 특히 만약에 임수생이 또 겨울에 태어났다 그렇다고 하면 건강적으로 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의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